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왜 노벨 의학상은 한 명도 안 나오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답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예약 전화를 걸면 6개월 뒤에 오라 그러고, 예약 시간보다 한두 시간을 더 기다려서 겨우 만난 의사 선생님은 5분 아련하기도 힘들죠. 병원은 무슨 건물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해마다 짓고 또 지어서 커져만 가는데 정작 입원실은 맨날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요, 병원만 탓할 게 아니라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어떨까요? 저희 환자 입장에서요. 병원은 갈수록 커져가는데 환자는 병원 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미스매치는 혹시 모두가 큰 병원만 찾기 때문은 아닐지요? 통계는 병원에게도 환자에게도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병원이 질적인 측면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몸집을 불려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1위지만 의사 숫자는 꼴찌입니다. 한편 대형 종합병원의 환자 가운데 중증 환자, 즉 정말 병세가 위중해서 큰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환자는 50%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동네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한 경증 환자였습니다. KTX 개통으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큰 병원만 찾는 추세는 더 심해졌는데요. 2022년 기준 지난 9년간 서울 5대 종합병원을 찾은 지역의 환자는 43% 늘었습니다. 병원 한 번 가기가 사실은 정확히는 큰 병원 가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힘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정부가 꺼내든 해법이 상급 종합병원 개혁입니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 혁신 과장님 모시고 말씀 들어봅니다. 과장님, 사실 저는 이번에 상급 종합병원이란 말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상급 종합병원이 무언지, 보통 일반 대학병원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병원이 1차, 2차, 3차로 나뉘어지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뉘는 건지요?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이용하시는 큰 대학병원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꼭 그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상급 종합병원은 조금 더 중증 진료를 잘하는 그런 병원들을 선별해내기 위해서 매 3년마다 이제 지정을 하는데요. 지금 한 47개의 전국에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약간 이렇게 그 의료에서 많이 쓰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딱 1차, 2차, 3차의 어떤 단계별 의료 이용 체계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감기나 가벼운 질환은 일단 동네 의원을 가는 이제 그게 1차, 아주 뭐 간단한 맹장 수술이나 약간 이제 입원이 필요해서 이제 동네의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이용하는 이제 이런 의료 이용을 2차 병원, 암이나 중증 응급수술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을 좀 치료하기 위해서는 3차 병원, 이제 물론 여기 2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3차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자의 중증도나 내가 이용해야 되는 단계에 따라서 이제 이론상으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고는 있습니다. 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저희 국민들께서 대학병원 가자, 큰 병원 가자 하면 그게 다 상급 종합병원 1차 병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3차고요. 아, 3차 그러니까 병원이요? 대부분 이제 큰 병원 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 사실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큰 병원 가자라고 할 때 이제 주로 가는 게 3차 의료기관인데요. 사실 이때 정말 3차 의료 이용이 적합한 것과 오히려 그냥 내 지역에서 계속 좀 건강 관리하는 게 좀 적합한 이제 그런 증상에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드라마에서 즐겨 다루는 종합병원 하는 소재가 사실은 정확하게는 상급 종합병원 이었던 거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그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들 수준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는데 이 병원들이 뭐가 문제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해서 특히나 이런 뭐 암이나 이런 중증 의료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특정 대형 병원 위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환자의 증상이 언제나 중증은 아니고요. 이 중증이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지역에 있는 병의원에서 잘 관리가 되는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급 종합병원이 꼭 필요한 응급 중증 환자가 딱 골든타임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오히려 장기간 대기하거나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가 경증 환자분들까지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 이용과 공급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상급 종합병원, 큰 병원 기준에서도 어렵고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든 수술을 하는 것보다 CT나 아니면 MRI나 이렇게 검사를 주로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간단한 치료를 하는 편이 뭐 소위 말해서 돈이 더 되니까 이렇게 경증 환자들까지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병원은 점점 커지고 이제 환자분들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이러한 그 상급 종합병원 구조,
이걸 또 어떻게 바꾸실 계획이신지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에 이르기까지 사실 같은 환자군을 두고 이제 진료량을 경쟁하는 그런 체계였는데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협력 관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 경쟁 관계였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특히나 이제 2차 병원과 3차 병원, 상급종합병원 간에는 일단은 이 환자를 내가 봐야지 다른 곳으로 이제 뺏긴다. 약간 이렇게 좀 인식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들이 내 생애 주기별로 어떻게 아픈지 중증도에 따라서 사실 1차, 2차, 3차 동네 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같이 협력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그 첫 발을 떼야 되는데 저희가 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그 첫 발을 떼려고 합니다.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오히려 중증 환자를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보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검사를 늘리거나 이런 쪽에 좀 유인이 있었던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환자들이 막 이렇게 몰리는 부분들을 뭐 어떻게 진료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상급종합병원, 큰 병원에서도 정작 진짜 중증 환자는 절반밖에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예,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꿔 나가실 예. 계획이신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기상진료 과정을 겪으면서 사실 진료량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급종합병원은 기존에 한 50% 절반 이상의 비중증 이제 보던 부분들을 좀 더 중증의 중심으로 이제 보는 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요 이제 비중증의 환자들은 이제 2차 병원이나 회송을 하고 그러면은 요 환자들을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이 같이 진료 협력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진료 협력의 구조를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상급종합병원이 그 중증도 비중을 저희가 이제 일정 수준 목표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뭐 70% 이상이나 현재의 중증 비중보다 일정 수준 이상은 올려야 된다라는 이제 벤치마크 목표치를 주고 거기에 달성했을 때 더 보상이 되는 구조로 좀 바꿔서 원래 상급종합병원이 해야 되는 중증, 응급, 희귀 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인 구조를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밖에 안 됐던 중증 환자 비중을 높이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병상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을 테니까 병상 수는 아무래도 줄이게 될 테고 예, 예, 또 하나가 맞습니다. 보면 이번에 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이 상급종합병원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큰 병원들 같은 경우는 전문 의사 선생님들이 아니라 이제 그 예. 일종의 의대생들인 거죠. 예, 예. 레지던스생들인데 이런 전공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도 문제였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하시나요?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사실 이제 임상에 있어서는 중증 응급 중심으로 가야 되고 또 이제 수련의 기능도 좀 높이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어떤 수련에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냥 이제 근로자로서 진료에 너무 이제 내몰렸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이제 정부도 그렇고 의료 공급자분들도 그렇고 다 약간 좀 반성의 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하면서 진료 자체는 전문의나 진료지원 간호사와 같은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좀 제공을 하고 다만 또 전공의에 대한 수련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련은 수련답게 해서 전공의들의 만족도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이제 3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하실 계획인데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만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제도가 이제 바뀌게 되면은 경증 환자의 경우는 그러면 이제 상급종합병원 큰 병원을 못 가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환자가 환자의 판단에 따라서 또 이제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로 억제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는데요. 그 환자분들이 사실 큰 병원만 갈 수밖에 없게 내몰렸던 데는 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상급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 이외에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사실 모릅니다. 큰 병원은 무조건 큰 병원으로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병원들이 진료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맹장 수술은 잘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여기는 그냥 주로 계속 지속적으로 내 외래 관리를 해줘야 되는 곳인지 이런 기능을 알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해서 병원급, 그 이외의 종합병원급에도 잘하는 진료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기능별로 좀 특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과 이런 2차 병원 간의 진료 협력 관계를 잘 맺도록 해서 큰 병원을 안 가도 되는 증상일 때는 지역에 있는 2차 병원을 이용을 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패스트트랙 신속 진료 체계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아파도 예약대기 걸어놓으면 뭐 6개월,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경증일 때는 이용하지 않고 중증일 때는 바로 갈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환자분들에게도 기존의 의료 이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의료 이용 체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조금만 있습니다. 아파도 큰 병원 안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진짜 아프신 분들이
큰 병원 가셨을 때 안 기다리시고 예. 바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렇게 그동안에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다 보면은 대신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큰 병원 가셨다가 이 경우는 작은 병원 가셔도 됩니다라고 네. 해서 돌아오신 분의 경우 그랬다가 병이 다시 커지면 예. 그때는 최우선 순위로 예. 큰 병원에서 진료도 받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 제도 같은 걸 좀 만드신다는 얘기인 건데요.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큰 병원 입장에서도 지금까지는 그 경증 환자들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예. 1차, 2차 병원과 경쟁해서 버는 돈보다 앞으로는 환자분은 2차, 1차 병원 가셔도 더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협력 관계를 하는 쪽이 소위 말해서 더 예, 돈이 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이제 피부로 느끼는 힘든 점은 그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제 9개월째 계속되면서 이게 도대체 이 의료 체계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불안에 떨어야 되나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번에 이 상급 종합병원 제도를 개혁을 하면 의대생 사태 이게 네네. 해결이 되는 건지요? 이제 뭐 물론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지만 그 중에서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 이용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데 좀 요인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전공의들이 과도한 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이런 큰 대학병원에 환자들이 아무래도 좀 몰리면서 너무 진료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보상대로 못 받는 이제 그런 불만들이 기저에 깔려 있었는데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중증과 응급 진료를 했을 때 저희가 그동안 너무 낮게 보상됐던 수술 처치 수가도 좀 올리고요. 그리고 제대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3년간 한 10조 원을 투입을 해서 이 보상 구조를 좀 공정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면 지금까지 이제 쌓였던 예, 문제가 예.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부분인 거군요. 예, 그래서 전공의들도 이제 근로가 아니라 정말 수련생으로서 밀도 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예전부터 원했던 그런 환경이 구축되는 지금 첫걸음을 뗀 거기 때문에 돌아오시면 이제 예전과는 달라진 그런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유의 산업경제 딱 10분.